세워야 되겠다. 인진아 이쪽으로 당겨. 저희도 여기 유튜브를 많이 봤어. 인천기 칼럼 세상에 봤어. 제가 그럼? 보기 때문에 아이고, 같이 아이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조금 더 오시고. 알고 예. 듣지 않은 곧 대통령님 나오셔야 되니까 옆으로 조금만. 자, 하나, 둘. 하나, 둘. 예예예 그럼요. 2010년 그럼요. 시킨 거니까. 잘 나왔나 한 봐. 예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악수, 예예. 악수했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국제시장, 깡통시장 분위기 참 좋습니다. 지나가시던 부산 시민, 가족, 어린 딸을 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윤창중 대표님과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또 알고 보니까 또 번개시장 또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자, 윤창중 길거리 논평 국제시장 깡통시장 입구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함께 하는 길거리 논평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하고 온 여자아이 참 예쁘게 생겼던데,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 윤창중 대표님 또 팬이라고 하니까 여기 앉아야지. 앉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그치. 그게 처음부터 하다가. 그러다가 앉고 질문 받고 그렇게. 처음에 서서 하시고. 오케이. 아. 아니 저 오골로로 건너가야지. 안 맞다니까. 절대 안 하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앉을 테니까 여기 그대로 앉을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표님 시작할까요? 지금 5시 20분인데. 조금만 더 있어보죠. 한 5분만. 여보, 나 이 물 좀 하나. 뭐 물이든 뭐. 물.
자, 박 대표. 이거 오디오 잘 나올까?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야인 시대를 안 하나? 여보, 야인 시대 왜 안 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기라 그랬니? 거기 있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2분만 있다가. 지금 한 2분 남았죠?
신지 이거 하나 잡수 있어. 아이고, 너희 네 번이네. 더 사와야 되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개 더 사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부산에 보리기 좋습니다. 그렇죠. 넘어갔구나. 동시장, 국제시장, 그리고 국제시장과 마주 서 있는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오는 8월 24일 오후 6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갖고 부산에 와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에 와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정말 부산 시민들이 뜨거운 반응, 뜨거운 성원을,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시장에 들리신 이 고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한다, 이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커피, 물, 또 콜라, 식혜, 야쿠르트 이런 것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참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정말 이 한마디에 부산 시민의 이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혹시 잊은 것은 아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는가? 라는 이 각성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4일 열리게 되는 윤창중 정치학교의 이 포스터를 보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저들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 그리고 이 부산의 김무성, 오늘도 부에서 이 정말 엄청난 폭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생스럽지 않고 너무나 보람있고 너무나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저희들이 참 안도하게 되는 것은 이 부산 시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부산이 고향이라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걸 저희들이 거듭거듭 이 확인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산의 민심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죠.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 지금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 조국의 고향도 부산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누굽니까?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지적한 내용을 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지고 실형을 살았던 자, 대한민국 건국, 만약에 조국이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암약과 의견이 돼가지고 실형까지 살은 자를 대한민국 법무장관에 지금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부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 이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여러 표정들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노할 줄 모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이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냉담한 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여기에 많이 있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윤창중이가 50년의 서울 활동 근거지를 다 청산하고 대구에 아예 내려와서 그리고 지금 부산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국제시장과 북한 깡통시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제가 이렇게 설득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건 뭐냐?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은 결코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 거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유승민 그 일당의 배신이 과연 정당한 거였느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냐? 아니면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었느냐? 그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에 부산 시민들이 현혹된 게 아니었느냐라고 분노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느냐? 아직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나팔수 좌파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를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이렇게 헌법에 맞지 않는 탄핵을 갖고서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종신형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더위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가지고 서울 구치소에서 이 한많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정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라 해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고 옳았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피비린내나는 정치 보복을 가하고 박근혜 대통령 세력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정권을 잡았던 이 문재인 세력이 과연 지금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 사실상 침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도 각성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것도 무관심하거나, 문재인이가 잘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문재인이가 지금 잘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재인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이 안보, 외교, 국방, 경제 완전히 지금 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26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잘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가 잘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세 가지 장사로 재미를 봐가지고 국민을 현혹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산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33년의 중형을 받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걸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장사. 문재인은 이 적폐청산 장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권자를 빼앗았고, 이건 촛불 정변인 겁니다. 그것을 뒤늦게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됐다면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김정은 장사로 마치 대한민국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부산 경남 국민들 완전히 한반도에 완전히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 속은 것도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쯤 핵을 포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기극, 문재인과 김정은의 공동 합작 사기극이 바로 북핵 폐기 사기극입니다. 여기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사기까지 합쳐가지고 세계적인 3대 사기꾼들이 벌이고 있는 게 바로 북핵 사기, 북핵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최근 보름 동안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대한민국을 겨냥해가지고 5번이나 했는데도 단 한 번도 국가안보회의, NSC 회의를 열지 않았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맞지 않다면 부산 시민들은 골기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다면 부산
부산 시민들은 저항하고 권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해서 냉담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은에게 문재인이가 휴전선을 완전히 비무장화시키고 휴전선에서 모든 무기를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정찰할 수도 없고 주한미군조차도 정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눈먼 장님으로 만들고 서해상은 완전히 북한 김정은 군대가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지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문재인도 그게 거짓말인지 분명히 알고 이런 9월 19일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 올라가서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비무장화, 무장 해제를 시킨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핵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금 5차례나 하고 5차례나 물경 5차례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부산 시민들은 문재인과 김정은, 트럼프가 벌이는 이 대사기극에 기만당하고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은 저항하고 권기하고 분노해야죠. 들고 일어서야죠. 제가 50년에 걸친 서울 활동 근거지를 모두 정리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내려와서 제가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벨트가 이 김무성, 유승민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경부선을 타고 올라갔던 그 보수 우파의 진정한 민심이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수 우파가 이렇게 괴멸당하고 있다.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남권에 내려온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 우파 정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공산화도 좋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정치에 대해서 막말로 무관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IMF보다도 더 혹독한 그 경제 재앙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친북, 좌파, 반미, 반일 정권입니다. 그러한 좌익 정권을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이고 그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침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전라도 광주와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몸입니다. 대구와 부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서로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 우파 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또 그 자기들이 세운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그 정권을 유지시키지 않은데 반해서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선거만 되면은 좌파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그것이 뭐 지방선거가 됐던 대선이 됐던 총선이 됐던 간에 전라도는 전혀 분열하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몰표를 주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계속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유지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경상도는 대구와 부산이, 경북과 경남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좌파 세력, 좌파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정권은 이제 씨가 마르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씨가 마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부산, 우리 이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이 낙동강 전투를 통해 지킨 이 부산 시민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구, 부산, 경북, 경남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이라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경상도 유권자들은 대각성을 하는 가운데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을 하면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이 좌경화되면 어떠냐, 어떤 세력이 하든 어떠냐,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국가 재앙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학자, 뭐 교수란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 뭐 의사, 또 기업인들, 저는 이 자리에서 일대 각성할 것을 저는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침묵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으로 쫓겨날 때 부산의 지식인들, 부산의 양심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산의 양심적인 변호사라는 사람들, 부산의 양심적인 의사, 기업인들 왜 침묵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정으로 정당한 거였습니까? 정당하지 않았다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났어야죠. 그러나 무슨 물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경남의 지식인들, 부산 경남의 내노란 기업인들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한 결과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2년 3개월에 걸친 그 집권의 결과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그 유지시켜온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완전히 깨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졸로 보는
한마디로 국제적 고아가 됐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 이렇게 완전히 국제 무대에서 고아가 되고 고립이 되고, 한마디로 고아 고립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문재인이가 이렇게 국제적 고아가 된 신세, 대한민국이 고아가 된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표를 찍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문재인을 욕할 것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김무성에 속고 유승민에 속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참혹한 국가적 재앙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2016년 11월 부산 영도의 김무성이가 자기네들이 만든, 새누리당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때 저 윤창중은 부산 영도 다리 건너에 있는 김무성 사무실 앞에 와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배신자 김무성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국제시장과 이 부평 깡통시장 앞에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영도 다리 그에서 당신이 연설할 때 그 왔던 사람이다라고 자기 그 자제분하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그 부산 시민이십니다. 부산 시민은 용기 있는 행동하는 보수였습니다.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민주화 투사들이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의 그 명예, 그 부산의 영광은 모두 광주에 빼앗기고 호남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산은 좌파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은 전통적으로, 부산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지였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이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구가할 수 있게 만든 그 지역이 어디냐? 제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경상도였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에서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좌파를 지지하는 그 풍토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시면 대한민국을 좌파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상도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중이가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좌익의 현혹에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우파 정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그런 겁니까? 문재인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김정은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사실상의 공산화에 합의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국제시장 그리고 건너편 이 부산 깡통시장에서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 부산 개최를 알리는 홍보 전단 배포 작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 시민이 깨어야 됩니다. 부산 시민이 잠에서 깨어나서 부산 시민이 우파 정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간판을 걸고 실시하는 마지막 총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켜왔던 것처럼 이 거대한 각성 속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오늘 대구의 번개시장, 부산의 혼란시대 TV 그리고 대구의 야인시대 TV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앉았으니까 화면 조정 좀 하시고 요 뷰파인더를 좀 저한테 보일 수 있도록. 예. 네. 지금 녹화되고 있죠? 예. 예, 녹화되고 있죠? 녹화.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뭐 이곳 국제시장 깡통시장 앞에서 왔는데 예. 부산 와서 이렇게 호응이 좋은 예. 나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하루빨리 퇴진시켜달라는 그런 부산 시민의 열망이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날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반해서 그래도 야당의 제일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네.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안철수라는 예.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을 네. 그리고 유승민 그렇죠. 유승민 두 사람을 자유한국당이 영입하겠다는 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말 이 국민들의 이 분노에 네.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뭐 나경원, 김용태, 또 여기 부산에 이 박형준이라고 이명박 정권 때에 이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유승민과 안철수하고 통합하자. 그래야만 이 우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완전 이건 곡학아세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부산에 와서 뭐 절절히 체감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는 게 부산의 민심인데 이자들 그리고 또 한 사람 빠졌네. 이 장제원 같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민심이 대세인데 이 민심이 표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당선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떤 수작을 꾸미고 있냐면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끼리 뭉쳐가지고 이 전국을 주도하자. 지금 이러한 수작인 거예요. 완전히 꼼수인 거예요, 이거지 정말로. 그러니까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쪽으로 가도 이 대한민국 보수들이 찍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수작으로 지금 이런 수작을 작당을 하고 있는 작당을.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핵심 지지층들이 그렇게 통합을 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탄핵시킨 세력끼리 뭉쳐가지고 자 우리가 보수 우파입니다라고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냐 이거예요. 자, 그게 탄핵이 정말 옳았다면 그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과 유승민이의 지지도가 지금 폭발적이어야 되죠.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른정당이라는 쓰레기 정당을 만들었을 때에 보수파가 엄청난 지지를 보냈어야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바른정당은 폭망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이 궤변을 퍼붓고 있는 건지. 이건 나경원이다. 또 무슨 김용태다. 또는 여기 박형준이다. 박형준이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그런데 엊그저께 조선일보 이 디지털 편집국하고 이 엄청난 인터뷰를 했는데 이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승민, 안철수, 황교안이가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통합하듯이 통합을 해야만 우파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무슨 응? 그 부산 시민의 그 민심 속에 그 저류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민심을 완전히 왜곡하는 일부러 왜곡하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네네. 예. 다음 질문. 예예. 자, 그리고 또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남은 예. 저항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예. 날이 갈수록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방심위 위원장을 뭐 특별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 사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지금 그 하마평의 새로운 이제 방심위 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민언년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을 그렇죠. 민언년. 예, 예, 민언년. 예,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정말 마지막 남은 저항 매체 예. 이 유튜브를 극심하게 탄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혀 견제나 저항이나 또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수 우파의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이가 하루가 멀다하게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고 있는데 어떤 것도 좀 이슈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그냥 형식적인 반대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2년 3, 4개월 집권하는 동안 무려 16명을 국회 인사청문회가 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강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적인 예가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막지도 못했고 그냥 문재인은 그냥 완전히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자유 보수 우파들이 정말 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유튜브에 대해서도 유튜브 방송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없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어요. 지금 이 유튜브도 아마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암흑기가 저는 올 거라 보는 거예요. 네? 이 유튜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 우파는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문재인의 앞잡이, 문재인의 나팔수가 네. 예. 문재인의 나팔수. 바로 저런 사람들의 이 나팔수에 의해서 세뇌가 되고 현혹이 되는 이 세상인데 그걸 막자고 한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런데 그 유튜브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인데 그것을 이효성이라는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그 양반도 극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재인에 대해서는 맹목적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르고 민원연 대한민국 좌파 언론의 이 중심 이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연 공동대표 한 사람을 지금 방송통신 이 심의위원장에 지금 앉혔습니다. 그것은 해답이 뻔한 거죠. 뭐냐? 지금 남아있는 이 유튜브조차도 탄압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야, 정말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니 지금 문재인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 문재인 잘하는데 왜 문재인을 예. 아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박 대표. 네네. 지금 45분을 했는데 네. 하나만 더 하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또 관련된 또 이야기인데 한국 콜마 회장이 그 자기 직원들 그렇죠. 700명을 모아놓고 원래 하는데 문재인 그 정부 주사파 정권의 지금 반일 네. 감정을 좀 유발시키는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보수우파 유튜브 예. 채널을 이제 시청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사퇴까지 네. 회장 사퇴까지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조상목 주사파 정권의 네. 이 기업까지 탄압을 하고 예. 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라는 회사의 그 회장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자칫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엄청난 국가적 시련, 국가 재앙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튜브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실은 그랬더니 대한민국 언론이 모조리 달려들어 가지고 한국 콜마는 일본 자본으로 만든 친일파 기업이다라고 완전히 매도하면서 이게 마치 무슨 여성을 비하하고 이게 친일파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그냥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이 반일 이 캠페인
일본에 대한 이 막역, 이 소위 말하는 그 친일파 청산몰이, 이것은 대한민국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고립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빠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완전히 그 한국 콜마 회장을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이 난도질. 그래서 결국은 그 회장이 물러나지 알 수 없는 거죠. 기업인으로서는 이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아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이걸 우리가 우파가 막아줘야 되는 거죠. 명색이 조중동이라는 우파 언론 매체가 막아줘야 되는데, 같이 부하대동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무슨 반일, 대한민국 교포들이 반일. 수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앞집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방송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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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힘을 내야 돼. 고맙습니다. 예. 이 방송 중인데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격려해 주시는 걸 보면은 정말 힘이 나지요. 결론을 좀 낼까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우리 경남 도민들이 정말 큰 이 각성, 어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면은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큰 인식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에? 문재인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이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킬 수가 없죠.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그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그리고 평양에 올라가서 남북한 군사 합의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비무장지대 다 개방해 버릴 때, 그때 박수를 쳤던 국민들 반성해야 됩니다. 네? 반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의 지지도, 지금 여론조사를 저는 저부터 믿지 않습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볼 땐 다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야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구와 부산이 연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이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섣불리 무슨 지역감정을 제가 자극하거나 지역감정에 호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타이타닉호처럼 이미 침몰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침몰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경남 도민들이 대한민국을 구출해 줘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키지 않고 우리가 시장경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현혹돼 가지고 또 충동적인 투표를 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끝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4일 윤창중 정치학교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8월 14일 내일 수요일입니다. 윤창중 갈럼수당 TV 윤카세 TV는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갈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 속에서 침몰하고 있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서 오후 4시부터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윤카세 TV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저 윤창중 그리고 이믹선 교수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우담보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에 참가하시는 대구의 번개방송 박민철 대표 이 세 사람이 오후 3시부터 4시부터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생방송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방송이라는 게 공개 방송이죠.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앉아서 생방송을 하게 되고요. 16일 날 다시 여기 부산 국제시장과 이 깡통 부평 깡통시장 이 시장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 이 반월당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저 윤창중이가 대구로 이사 온 뒤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겠습니다. 윤창중의 작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절절한 애국심과 정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창중 결코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우파를 위해서 대구와 부산에서 무너진 보수 우파의 재단을 다시 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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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쓰고 말이야.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껐어. 안건이 녹화 안 됐네. 키 좀 줘봐. 키. 몇 번이지? 제가 열어놓으면 됩니다. 880. 880? 그게 아니라 또 이 저 메모리 용량이 또 딸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마에 나가. 아, 바람지겠다. 많이 받았어요. 내 시장에서 많이 많은 거 다 많이 아이고, 드세요. 아, 예, 드세요. 먹었어요. 일단 됐습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안 됐으면 이거 잘라. 예,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부산 국제시장 그리고 깡통시장 찾아서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 부산 개최 홍보 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참 이거 국제시장 상인들 그리고 여기 또 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너무 협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시장을 또 찾아오신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 예. 윤창중 대표의 이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주셨고 많은 시민들이 또 시원한 뭐 커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부산 시민들이 우리 우파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큰 뭐 잡음 없이 물론 뭐 지금 뭐 방송 말미에 조금 뭐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좌파 성향의 부산 시민이 뭐 한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같이 정말 퍼펙트하게 부산 시민들이 같은 목소리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하루빨리 좀 끌어내려 달라 이런 부산 시민들의 요구 정말 일관된 목소리로 오늘 목소리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국민들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하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분노의 함성 메아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이제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저희 우파 대통합이라는 틀에 모아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끌어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경북구미입니다. 경북구미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윤칼세 TV에서 하는 우리는 담대한 보수다 특별 생방송 내일 4시부터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현장에 나오셔도 좋고요.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우리 윤창룡 대표 그리고 이믹선 교수 꼽사리 끼어서 번개시장도 같이 동참하는 무담보 여러분 내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아유 방금. 아유. 자, 시청자 여러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썼습니다.